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걸까? 만약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오늘 한 일들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한동안 잠이 오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 무섭거나 우울해서 빨리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죽음이나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불길하고 부정적인 일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런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진실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2005년 6월 12일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장에는 특별한 연사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터틀넥에 청바지 차림의 그 남자는 수천 명의 졸업생들과 학부모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7년 전부터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을 정말 하고 싶을까? 그리고 며칠 연속으로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뭔가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지, 그 질문이 어떻게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난 영상들을 통해 우리는 잡스의 혁신적 사고와 실패를 통한 성장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지혜의 원천이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깨달음, 바로 죽음이 가르쳐준 삶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잡스가 죽음을 의식하며 살기 시작한 것은 우연한 계기에서였습니다. 1972년 17살의 잡스는 스튜어트 브랜드가 편집한 홀 어스 카탈로그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하지만 잡스에게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그 옆에 적힌 또 다른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여기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여기 있을 이유가 있겠는가? 이 문장은 17살 소년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잡스는 더욱 직접적인 죽음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20대 초반에 그는 인도 여행을 떠나 영적 스승들을 만나며 동양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불교의 무상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리,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순간이 더욱 소중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2003년에 찾아왔습니다. 48살의 잡스는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들은 처음에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잡스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선택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스탠포드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내가 아는 인생의 큰 선택에 직면했을 때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외부의 기대, 모든 자부심, 실패나 당황에 대한 모든 두려움, 이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그냥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철학적 사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잡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실천적 지혜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그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명확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도 잡스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내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작품이라면 정말 자랑스러울 수 있을까? 이런 기준으로 보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제품, 경쟁사를 따라하는 제품, 대충 만든 제품은 절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아이폰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휴대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많은 사람들이 애플이 휴대폰에 도전하는 것을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꺼내보는 그 작은 기계가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는 기존 휴대폰의 모든 관습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회사 운영에서도 이 철학은 적용되었습니다. 잡스는 내가 죽은 후에도 애플이 계속 혁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혁신의 문화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애플 대학을 만들어 회사의 철학을 전수하고 디자인 중심의 사고를 제도화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잡스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빠가 언젠가 여러분 곁을 떠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여러분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다. 이런 죽음에 대한 의식이 잡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용기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대 같은 것들이 무의미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낭비하지 마세요. 교조에 갇히지 마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방해하게 두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가지세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언젠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이라는 말을 달고 살죠.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미루고 의미 없는 일들로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안전한 길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잡스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시간은 유한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죽음의 공포를 부정하려고 할 때 오히려 진정한 삶을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의식할 때 비로소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잡스의 삶이 바로 이를 증명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긍정 심리학의 아버지인 마틴 셀리그만은 의미 있는 삶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즐거움, 몰입, 그리고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의미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자신보다 큰 무언가를 위해 헌신할 때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잡스가 우주에 흔적을 남기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잡스처럼 죽음을 의식하며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 마지막 날 질문하기입니다. 잡스처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던 일을 정말 하고 싶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해보면 이 질문이 얼마나 강력한 지침이 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며칠 연속으로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정말로 무언가를 바꿀 때가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후회 목록 작성하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들을 써보세요. 하지 못한 일들, 말하지 못한 말들, 시도해보지 않은 도전들. 이 목록을 보면 앞으로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5가지를 조사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춘 삶이 아니라 진정한 내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산 리스트 만들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을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치를 전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리스트가 명확해지면 현재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도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네 번째는 100세 관점 갖기입니다. 지금의 고민이나 문제를 100세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일이 100세에도 중요할까요? 반대로 지금 미루고 있는 그 소중한 일을 100세가 되어서도 미루고 있을 건가요? 이런 관점은 현재의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와 용서 실천하기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를 전하고 미워하고 있던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잡스도 말년에 자신과 갈등했던 많은 사람들과 화해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원망보다는 사랑이, 갈등보다는 화해가 더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잡스는 2011년 10월 5일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경이로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삶의 신비로움에 감탄하며 떠난 것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중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 순간을 감사히 여기는 것입니다. 잡스의 죽음에 대한 철학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만든 제품과 회사를 통해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폰 하나만 봐도 인류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가 우주에 흔적을 남기겠다고 했던 다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철학이 애플이라는 회사에 계속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팀 쿡을 비롯한 애플의 리더들은 여전히 잡스가 남긴 메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라는 철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의식한 삶이 개인을 넘어 조직과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잡스의 메시지가 단순히 성공이나 성취에만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유명해지든 무명으로 살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 현저성 이론을 통해 죽음을 의식할 때 사람들이 더 의미 있는 선택을 하고 더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더 창의적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메멘토 모리 문화나 멕시코의 죽은 자의 날 같은 전통들도 죽음을 의식하는 것이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든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을 금기시하는 현대 사회와는 대조적으로 이런 문화들에서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죽음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이 매 순간 우울하거나 무겁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더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잡스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의식했지만 절망하지 않았고 시간이 유한함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려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이거나 불길한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잡스의 이야기는 이런 통념에 도전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생생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안정성을 중시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험을 피하고 무난한 선택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잡스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더욱 과감하게 도전해야 하고 죽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생들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죽음은 변화의 대리인입니다. 죽음은 낡은 것을 치우고 새로운 것을 위한 길을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새로운 것이지만 언젠가는 서서히 낡은 것이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말은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입니다. 우리 각자는 한정된 시간 동안 이 세상에 와서 자신만의 독특한 흔적을 남길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일 이 세상을 떠난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을까요?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더욱 열정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질문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 후회 없는 선택으로, 의미 있는 하루하루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다시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